지금 그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연안서 유조선 일척을 또 납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그 국제적으로 한 나라를 그 테러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국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근데 그것은 물론 마약만이 아니고 그 저들이 막 그 해외로 기름도 수출하지만은 또 많은 수입품도 가져오는 걸 지금 미국에서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럼프 출입봉쇄 선언 후 처음이다. 제재 대상이 목록에 없는 유조선이었고 증질류 180만 배를 중국으로 싣고 가던 중이었다. 왜 미국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마두로 정권 축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해적 행위에 대한 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김초롱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지시를 받아서 부정선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들으셨죠? 들었어요. 네. 홍 목사님. 예. 지금 아주 심각한데 저게 베네수엘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3명이 있고 예. 그 3명에 의해서 그 누구예요? 마두로가 또 당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개발했을 때 200만 불씩 받았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걸 개발해서 남미 그리고 중국과 연합해 가지고 미국까지 다 섭렵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알아가지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를 밝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트럭으로 한 트럭분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지금 보건 미국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그 압박하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크게는 지금 미중 패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네. 저 베네수엘라 문제 저런 거는 미중 패권의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그림입니다, 저게. 네. 베네수엘라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미국이 미중 패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의 외곽 세력을 지금 다 자르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일환으로 베네수엘라가 제1타겟으로 돼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거기에서 마약을 갖다 중국서 가져온 펜타닐을 가지고 제조해가지고 미국으로 마약을 갖다 넘기기 때문에 마약을 잡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미국이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쿠바 카스트로가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마두로 전임자죠. 차베스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신임투표를 하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 고민을 이 카스트로도 이야기했더니만 그때 카스트로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야 이렇게 해라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매뉴얼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신임투표 해보니까 압승을 해버리는 거야. 야, 이거 희한하네, 이거. 소리 소리도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뒤엎어지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마두로가 되고, 계속해서 전번에 투표는 거의 100% 지금 그 당시 야당이 이겼는데, 자기들이 뭐, 아까 늘 말한 대로, 토끼를 였는데 뭐 뿅아리 나온다든지 뭐 희한하게 나오든지 거기 나는 그리 되는 거야. 아무리 투표에서 이겨도 나오는 결과는 중앙선거를 통과하니까 엉뚱한 마두로가 이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들 가짜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저게. 가짜 대통령이고 부정선거 원흉이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또 가장 큰 뒷배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석유 80% 중국이 가져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중국의 정보 라인들 통화했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잘 되다 싶어가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좌파 세력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미국 선거까지 개입했던 이런 지금 증거를 잡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 서버가 최종 서버는 생각밖에 동굴아파에 있는 세르비아에 가 있다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세르비아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지금 계속 수사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미국도 제일 처음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 트럼프 별장해가지고 보고할 때는 긴가민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미국도. 이거 아니면 괜히 헛땅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비서실장을 둘이 보다가 그 다음에 또 확장해가지고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트럼프 캠프에
제일 지도급 인사도 듣다가 그래 자기들도 이 분별 안 되니까 이런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일론 머스크를 부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딱 부르니까 이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빅테크의 전문가니까 이건 100% 이건 부정선거다. 이래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강력한 반대 세력이 CIA에서도 있고 FBI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다 매수했기 왜 과거에 그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바이든 정부 밑에 같이 일한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부 내에.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안 되겠다. 미국의 최고 정보의 수장이 DNI 국장을 불러가지고 사람 뽑아가지고 이거를 조사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지금 조사를 지금 하는 진행이 덜 끝난 것 같아. 몇 주 내로, 몇 달 내로, 그렇게 완전 최종 드러나면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부정선거망이 다 폭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건 중국을 때리기 위한 예비 동작입니다, 저게. 그렇죠. 난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리고 남미, 미국까지 지금 유엔까지도 다 이렇게 로비리스트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증인들을 다 확보했대요, 미국에서. 그 김철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이래서 부정선거가 지금 이게 이 로비리스트들이 그냥 뭐 한국 요 하나의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공산화 좌파들의 그 운동의 그 일을 하고 있는 붉은 용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거짓으로 뒤엎어 있잖아. 유럽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멕시코, 전 세계 남미가 완전히 그냥 좌파 정권 넘어갔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번에 칠레도 우파가 승리했고 공산당을 물리치고 아르헨티나도 완전 그냥 아주 강력한 우파가 되고 온두라스 뭐 할 것이 전부 다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저 거짓 세력이 아프리카로부터도 멀잖아 배척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끝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 목사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나도 이제 그 김철원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참 퍽 유익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또 했거든요. 그거요? 그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장학일 TV에 들어가셔서 그거 다 보세요. 우리 지금 김철훈 교수가 했던 거.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멍청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멍청해서 찍은 게 아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금 농락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요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심지어는 지금 모든 우리나라 선거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이걸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도 김철원 교수 말에 의하면은 특별히 그 스윙보터 지역 그 지역에 그래서 막 양쪽이 막 비까비까한데 이런 데를 전부 다 이 부정선거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2, 3%만 조작하면 확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수도권 이런 지역에는 조금만 조정하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호남은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돼. 이것은 호남도 많이 건드렸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건드려야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간단하잖아요. 서버 까면 되잖아요. 목사님 말한 대로. 안 까지. 이게 강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는 못했었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거 정책이 다 부정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장학일 목사님께서 이 자유마을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잖아요. 근데 다 모든 것이 기각당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시민이가 대한민국의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에 몇 석을 이야기했어요. 170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또 김민석이가 우리나라 지난번 선거 때에도 34.1%라는 소수점까지 정확히 이야기는 그 사람 무슨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부정선거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정선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192석을 이번에 저들이 찾아한 것은 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내가 PDF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 그 300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했잖아요. 그 선관위에 계엄군을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300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넘겨서 보시면 선관위에 투입된 300명의 군인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내란이라는 얘기만 하고 앉았지. 특이해서.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그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300명 군인을 파견한 얘기에 대해서 증인을 한 명도 내세우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 없고 그리고 300명에 대한 명단도 공개 여부가 없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내란하고 그 당시에 왜 거기 들어갔느냐? 선관위에 투입된 이윤이 300명 군인이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증인 다 세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300명이면은 저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예, 이제 얘들 이 표현에 의하면 이하면은 반국가 세력이야. 예. 그런데 경찰은 자꾸 무슨 다 자꾸 막 증인 드러내고 하는데 선관위는 한 사람도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예. 지금 내세우지 않네요. 보니까. 예, 그럼요. 그러니까 내란만 이야기하지 이번에 계엄을 하게 된 동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게 된 것이 세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았지만은 사전선거에서는 반드시 본선거와 전혀 X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는 다 이겨놓는데 본선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겼는데 사전선거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들. 네. 그래서 장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거는 국민이 해라. 여기 승부는 해커가 하겠다. 예. 근데 저거 목사님, 예. 저거 데리고 갔던 군인 여하튼 대장이 됐건 사령관이 됐건 누가 있을 거 아니, 지휘관이. 그럼.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 뭐 우리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 뭐 문상호 당시 국군 정보사령관도 있고 전 네. 국방부 장관 김영현 있고 박한수 당시 계엄사령관도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행동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좀 넘겨줘 보실래요? 2번은 선관위 투입 지휘관에 대한 증인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증인. 여기 증거. 여기 보면 그러네. 예. 지휘관들이 있어요. 저기 문성호, 김영은, 박명수 이 세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렇다면 그들의 지시를 받은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런 거에 대한 증인 하나도 없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아예 끝내지 않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느냐? 내란이지. 내란. 그러기는 이 사람들 공산주의 거기에 상투적인 수법 중 하나가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은 그게 세뇌 아닙니까? 예.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참말같이 듣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끝나자마자 전부 다 언론 또 이런 정치인들도 입에 달고 있잖아. 내란. 예, 어? 예. 그냥 입만 떨면 내란이야. 맞아. 그런데 이 병신 같은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반국가 세력 아니냐. 예. 이렇게 정공으로 맞아쳐야 뭐 게임이 되는데 예. 그냥 두드려 맞고 하고 그냥 계속해서 사과해야 돼. 때려치아리 자식들아. 국민의 그러니까 문 닫아야지 그라마. 근데 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확신된 것은 피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김현지 문제도 피해버리잖아요. 지금 선관위 이 문제도 피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냥 확고부동한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야 그거 말하지 마. 그거 괜히 건드려야 드루킨 삭힌처럼 또 복잡해져. 그러면서 아예 그냥 여기에서 말을 안 해. 그렇죠. 세 번째로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세 번째 거기 보면 투입된 군인 중에서 증인이 있는가? 예? 여기 보면
문상호라든지 이분도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선관위 전산 자료 확보 목적 등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준호는 뭐냐면 국회 봉쇄에 휘하부대를 투입시킨 혐의로 증인 출석했으나 형사재판 중인 이유로 자기는 거부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절대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조사하러 들어갔을 뿐이라는 거야. 이 여인영이도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를 수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 중에 증인됐는데 자기 그런 거 한 거 없다는 거야. 부정선거 확인하러 간 거지 누굴 잡으러 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300명이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 베네수엘라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했는데 A앱이 중국과 한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홍 목사. 그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이런 부정선거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그 정치 상무위원 그러니까 7인 중에 한 사람이죠. 중국 네. 최우순의 왕훈인이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네네. 책사입니다. 네. 그 인간이 모든 걸 갖다가 전 세계 공산화 만들고 전 세계 부정선거 만드는데 최고의 원흉이라고 사람 실명까지 거론해서요. 예.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 상당 근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마 이것을 전 세계 좌파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대한 어떤 그게 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될 수 없다. 그 좌파 정권은 계속 덮으려고 하고 우파에서 자꾸 참 문제는 국민님이 지기 같이 한 목소리대로 나와야 되는데 저것들이 안 떠들고 한동훈이 같은 전 애들은 이준석 같은 계속해서 무슨 뭐 부정선거한 사람들 갖다가 극우 세력 무슨 뭐 음모론자 이런 식으로 매도하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강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이 분명히 저게 도망가고 피해가고 실질적으로 이 다루지 않는 걸 보면 부정선거가 확실한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요? 내 개인적 생각은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 이미 일찍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까지도 다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 부정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뒤바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섯 번째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보면 여기 부정선거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뭐냐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만 발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전투표에는 그 통합 그 선거 명부를 정리하지 않잖아요. 컴퓨터 안에만 있지.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개표 투표하는 데만 딱 열거 해보면 이 숫자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보면 죽은 자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는요. 28만 명이 나왔죠. 미국에서는 죽은 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을 대줬는데 개까지 트렌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통합선거인 명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상계엄이 들어갔더라고요. 비상 그 군인들이. 근데 계엄군의 진입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금 여기서 김영현 전 장관이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홍동영 목사의 말씀 말 맞다나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말 꺼내지도 않아요 저놈들이. 그 안에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A앱에 관여된 인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하남시 같은 데도요. 네. 뭐 거기 당 대회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네. 막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민수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놓고는 네. 정작 자기들 모임에 가서는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가 다 그런가 봐. 네. 그 부정선거 얘기는 꺼내지 마라. 네. 이게 어떤 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가서 얘기를 하지만 당으로는 이게 의견 집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거의가 다 보면은 다음 선거 때에 자기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는 그 곳에 자기들이 거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 내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엄군이 자료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증인이 없냐 이거예요. 그 확보된 건 어디 갔어요 또?
그뭐 자료 확보했으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증거 수집의 효율성이 뭐 여러 가지 저거 CCTV나 뭐 이렇게 300명 군인들이 모두 법정에 부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안 부른다는 거야. 그렇게 잘난 놈들이야. 예? 그러면 거기 지휘관들만 불러도 알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 침범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7번째 한번 좀 봐줘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보세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모든 계엄 관련에 대한 재판에서 부정선거 내용은 관련 없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네. 내란 얘기만 하고 앉았거든. 근데 저 지기현이는 예. 저 내란으로 엮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특검에서 네. 지기현이는 내란하고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발표했더만요. 그게 저 사람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하려고 해도 누가 나오질 않아. 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죠. 이게 개무시하면서 아예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를 이 지금 막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놈들이 바로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맨 밑에 이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네 분이 이름으로 유엔에다가 이걸 의뢰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다 무너졌어가지고 유엔에다가 이걸 좀 조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뢰가 유엔이 접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저께 김초롱 교수하고 얘기를 하니까 유엔도 이미 장악이 됐대요. 385.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야. 예. 세계가 어느 정도 참 좌경화돼 있나 하면 모든 세계 언론들이 BBC를 비롯해서 우리가 BBC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었는데 영국의 BBC가 그쪽에도 완전 그냥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거짓 방송하다가 지금 엄청난 액수의 그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놓고 있는데 전 세계 언론들이 다 타락한 겁니다. 전 세계 미국 뭐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노벨상 그것도 뭐 트럼프가 평화상 받으려고 떠들고 있지만은 좀처럼 노벨 평화상도 우파 인사에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유엔도 지금 탈퇴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이런 내용을 알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 좌파 진영에서 진지 구축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다 장악이 된 것 같아요. 지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결론으로 가서 봅시다. 결론으로 가서 보면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엄 관련 재판은 계엄 행위의 위헌성만 다루고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본질적인 목적이 뭐였느냐면 국회를 장악한 거는 이 정도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의 행정부를 얘들이 계속 탄핵했잖아요. 그 탄핵한 내용하고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 이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국회를 들어간 거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정복한 건데 이 두 군데만 들어갔잖아요. 예? 그 두 군데만 들어갔는데 무슨 국가 내란이냐고 이게. 그리고 저 두 군데 들어갔지만은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원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국회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아예 안 다루잖아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래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 내란이 성립 안 되니까 저것들이 초재해가지고 내란 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색깔에 맞는 판사 그 투입해가지고 무조건 윤석열을 사형을 언도를 내리든지 그래 해야만이 자기들이 사는 거야. 윤석열을 무죄되는 순간 자기들이 모든 게 붕괴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몸무림을 치는 겁니다 저것들이. 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김학선 교수 계속 말한 대로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국무회의를 소집해가 국무회의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무회의들은 참고로 들을 뿐이지 반대한다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가 다 반대해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리적으로 확고하게 전부 다 국무회의를 소집해가 했고 그리고 또 법대로 국회에서 해지를 하니까 해지했단 말입니다. 네. 하나도 그 법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도 현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 바로 목적으로 내란이 이르는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를 탈취해가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인가 그게. 그게 이재명이 맛도 아는 짓거리지. 이재명이 그런 얘기 하잖아. 이번에 각부 보고 받으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행정부 수반이니까 예. 그 행정부 그 상명 하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 그렇지. 맞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상명 하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가장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문제 삼아요? 근데 저기 아니 나는 더 한심스러운 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나라에 그 서열이 있다는 거야. 사법부, 입법부, 선택된 권력.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이 3개 부서가 균형을 이루어서 견제해야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행정부에 서열이 있는데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은 사법부나 입법부가 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홍 목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입법부에서 탄핵을 했고 사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시킵니까? 그렇지. 저것들이 논리가 전혀 안 맞는 말을 계속 떠드는 겁니다. 자기 필요할 때면 그걸 꺼내가 떠들고 이야기하고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똑같은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그래야 독재를 막는다. 이래가지고 누가 놓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거리가 동등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에 더 우월하고 사법부는 그냥 자기들이 임명받았으니까 이거 별거 없는 것처럼 자기 하수기관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고 앉는 게 이게. 아니 문재인도 그 말을 했어요. 노무현을 탄핵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이라면 막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선동했잖아요. 그래 저는 뭐 그래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탄핵하려고 하면은 국회 3분의 2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 투표를 붙여가지고 과반이 돼야 탄핵할 수 있도록 뭐 헌법재판소 그 인간들 당리에 빠져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이 뽑았으니까. 강원식 목사님, 지금 저것들이 국민에 의해서 뽑힌 게 난 아니라고 보거든. 부정선거로 됐다고 보고. 선거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네. 저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가는 거죠 지금. 그럼. 막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상권 분립 다 하고 독재로 가자는 거잖아. 상권 분립 파기한 거면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볼 때 한심스러운 나라.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내년 지자체 선거도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나고 대한민국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 끝나는 거죠. 거죠.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가 집중적으로 돼가지고 지사 해가지고 서울시장부터 쫙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공화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인민공화국. 아, 거기다가 자치경찰제까지 생겨나가지고요. 공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찰청들이 이 경찰들이 각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전부 다 중국 공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매 결혼 맺고요. 그런 모든 행정 도시도 지금 중국 도시와 서로 자매 그 지자체, 지자체도 의무를 그렇고.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그 중공복 입구서 막 행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자체까지 저거 먹어버리게 되면은 자치 경찰이 결국에는 자치 공안 정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아까 얘기하다가 베네수엘라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뻥끗도 안 한다고. 이 300명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를 300명이 들어갔는데 그거 까자. 그거 열고 하자. 왜 이 말을 국민의힘이 못하냐고. 이 멍청한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다들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하수인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이놈들이 이제 그 선거 다음에 총선할 때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걸 관장하잖아요. 네. 자기들이 출마했을 때 중앙선거관리 찍히면은 뭐 별가인가 건수 잡아가지고 중앙선거 자리 제재할까 그게 이제 겁나는 거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 대법관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 중앙선거관리. 그러니까 한 통속이니까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게. 예. 현재 체제로는.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법이 그러니까 그게 국민 저항권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4.19 같은 그런 그 어떤 운동이 대국민적으로 아이려면 이 나라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광장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부정선거를 이슈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난 트럼프한테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하나님의 정의,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불의한 세력을 척결하고 네. 이걸 어떤 장사 속이나 이런 걸로 자꾸 거래하지 말고 네. 그냥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딱 던지고 네.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도 지금 대통령 1년 지났잖아요. 예. 금방 지나버려요, 저거요. 네. 그러면은 이걸 막지 못하면은 결국은 저렇게 하다가 말만 하다가 미국도 무너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전 세계는 소망이 없게 돼. 그렇죠. 트럼프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못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자기의 그 공화당 정권이 이어가지 않으면은 그 다시 민주당 넘어가면 도루묵입니다. 나라 전 세계가 그렇죠. 재앙입니다. 그거는. 예. 자, 여러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식 목사님부터 마무리하고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그러시네요. 예. 어쨌든 우리 오늘 전지현이 모입니다. 우리 전지현하고 우리 자교총이 모이는데 참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이라도 전철로 오실 수 있으니까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자교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같이 우리 천만 저항 운동권에 나아가는데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것을 놓고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면 답답하잖아요. 네.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진리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 쓸 때에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대형 교회가 안 되면 작은 교회가 하고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못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힘을 다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이거 많이 퍼날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임에 같이 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지난 그 토요일 날 우리 300용사 네. 목사님 설교했지 않습니까? 네, 네. 나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이 뭉쳐지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300기도 거기에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저 이재명 정부요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확신을 갖고 우리 가십시다. 이번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통일교가 터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홍 목사님. 마무리. 거짓은 반드시 망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중국 내부와 중국이 또 대외적으로 처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멀다는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악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저 악이 전 세계를 갖다 편만해가지고 전 세계를 중국화 만들고 미국을 대체하는 나라 만들려 하다가 거짓의 얘가 다 탄로나니까 전 세계가 반중 물결에 휘몰아치고 있잖아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반드시 거짓을 망합니다. 이 좌파 공산주의는 거짓을 생명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출발했고 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국민들에 들켜지는 순간 끝장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계몽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선한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차게 전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유마을 식구들이 마을에서 활동할 때 기도 모임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직이 되어져서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난 뒤에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5, 이 서울 중구가 15동이거든요. 그 15개 기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5동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 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거짓됨을 밝혀내고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기도원의 300용사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셔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빨리 다시 만나